자, 지금부터가 이 단원의 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 단원이 뭐 여러분들이 2, 3학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내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1학년 2학기 때 학습하고 그 뒤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단원을 학습할 때는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생각하냐면요. 원 하나에서 아니면 합동인 두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점이 똑같은 두 원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각이 30도며 여기 길이가 만약에 4cm라고 했다면 같은 원 안에서 어떻게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을 그려도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4cm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조금 더 발전 한번 해볼까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자, 정비례. 1학년 때 함수에서도 공부했고요.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6학년 때도 공부했던 겁니다. 정비례는 어떤 녀석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다른 녀석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 서로 정비례라고 하죠. 그 관계가 호와 중심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호가 2배, 3배, 4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 3배, 4배가 되고, 거꾸로 중심각이 2배,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가 된다는 얘기죠.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원의 중심각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가 2라고 정해졌다면 중심고가 9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다? 중심각이 몇 배가 됐지? 3배가 됐지. 그럼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서 3배가 돼서 6이 됩니다.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비례죠. 우리가 물론 비례식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정비례이기 때문에 30도일 때 2cm라면 90도일 때 몇 cm인가? 이렇게 해서 전항이 3배가 됐기 때문에 후항이 3배가 된다라고 그래서 6cm라고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쓰고 있는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5번 볼까요?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의 호가 같았죠? 근데 부채꼴은 넓이도 똑같습니다. 넓이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심각이 아까처럼 30도인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고려해 봤더니 이 넓이가 만약에 8이었다면 우리가 같은 원 안에서 어느 위치에 그리든 중심각이 똑같이 30도이기만 하면은 얘의 넓이도 8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얘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거 2개 찾았어요.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다 중심각이랑 정비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원에서 중심각이 20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4라면 중심각이 80도일 때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중심각이 지금 이제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죠.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도 4배가 돼서 16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비례 뜻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비례식을 세워도 똑같죠. 중심각이 20도일 때 넓이가 4라면 중심각이 80도일 때 넓이는 얼마인가? 이러한 비례식을 세워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7번.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셋 다 서로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중심각 호의 길이 정비례, 중심각 부채꼴의 넓이 정비례라고 공부했는데요. 그 중심각으로 연결된 애들끼리 다 다시 정비례하니까 호와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하는 거죠. 호의 길이가 2배, 3배, 4배가 되면 부채꼴도 2배, 3배, 4배가 넓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서로 좋은 관계에 있죠. 자, 그런데 7번 볼까요?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30도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양 끝을 잇는 이 현의 길이가 3cm라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서 30도인 현을 찾게 되면 얘도 3cm라는 얘기가 되겠죠. 길이는 같은데 중요한 건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비례하는 애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가 된다고 그래서 현의 길이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부채꼴의 중심과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서로 다 정비례합니다. 하지만 현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각이 똑같은 애들은 현의 길이도 같다는 얘기죠. 물론 반지름이 같다는 하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각 녀석들의 관계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기초형 문제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어떻게 된다? 정비례된다. 다시 말해서 호의 길이가 2배, 3배, 4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 3배, 4배가 되고, 반대로 중심각이 2배, 3배, 4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심지어 비례식을 세워서 식을 풀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중심각이 45, 45니까 중심각이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당연히 똑같은 애가 돼야 되겠죠. 6cm. 자, 옆에 걸 볼까요? 중심각은 잘 모르는데 호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60도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정비례하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눈으로 봐도 보시면은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는 이 두 개의 각이 서로 막꼭지 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60도가 돼야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밑에 거 볼까요? 자, 지금 30도일 때 4cm였어요. 근데 중심각이 2배가 됐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야 돼서 8cm가 나와야 합니다. 비례식은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네요. 30도일 때 4cm의 호의 길이라면 60도일 땐 몇 cm겠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x가 8 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호의 길이가, 이 호의 길이가 여기 있는 호의 길이의 3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중심각도 여기 있는 중심각의 3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120도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다면 호의 길이가 5cm일 때 중심각이 40도라면 호의 길이가 15cm일 땐 중심각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세워도 답은 금방 똑같이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했으리라고 믿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지금 보게 되면 중심각이 25도일 때 4cm예요. 중심각이 2배가 됐네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서 x는 8하고 구할 수 있고요. 자, 옆에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얘하고 얘가 몇 배가 됐는지 직관적으로 알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비례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cm일 때 중심각이 x라면, 그렇죠? 호의 길이가 호 중심각 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호 중심각이 와야 돼요. 호의 길이가 12일 때 중심각은 100도더라.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고, 이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12x가 900이 되고, 그러면 x는 12분의 900이 되겠죠? 이 녀석을 먼저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 4, 12분의 300이 되고요. 4로 한 번 더 약분하게 되면 7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랑 관계가 똑같죠? 핵심 내용 채워볼까요?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어떻게 된다? 정비례한다. 자, 정비례한다. 정비례가 뭔지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심각이 20도일 때 넓이가 10이에요. 그럼 똑같이 중심각이 20도인 다른 부채꼴도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10이 나와야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 볼까요? 자, 똑같이 넓이가 15입니다. 그림의 모양을 봐도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생기는 두 막꼭지각이죠. 당연히 넓이가 똑같으니까 각도 당연히 똑같고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도 같이 충족시키게 됩니다. 자, 왼쪽 아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중심각이 40에서 160으로 4배가 됐죠. 그러면 넓이도 정비례하니까 4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의 4배가 24라는 얘기죠. x의 4배가 24.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x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으로도 한번 세워볼까요? 중심각이 40도일 때 넓이가 x라면, 즉 40대 x라면 중심각 넓이순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 b도 중심각 넓이순으로 나와야 합니다. 160일 때 넓이가 24더라. 네, 이렇게 세워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도 되겠죠.
자, 되도록이면은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으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비례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비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왕에 한 김에. 중심각이 50일 때 넓이가 6이라면, 즉 다시 말해서 50대 6이라면 중심각 넓이 순으로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중심각 넓이가 와야 됩니다. 중심각이 x도일 때 넓이가 12도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뭐 아주 직관적으로 풀게 되면 후항이 2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2배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x는 100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비례식을 세우시면서 문제를 푸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생님 앞에서 빨리빨리 풀었던 건 이렇게도 빨리 풀 수 있어 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식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항상 비례식을 쓰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각이 120일 때 넓이가 24라면 중심각이 30일 때 넓이는 얼마겠는가? 자, 중심각이 120일 때 넓이가 24라면 중심각이 30일 때 넓이는 얼마겠는가? 이렇게 세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전항 후항의 관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4배가 됐잖아요. 그럼 얘도 4배가 돼서 24가 나오는 거니까 무엇을 4배 했을 때 24가 나오느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x는 반드시 6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도 식을 세워볼까요? 자, 중심각이 x일 때 넓이가 4더라. 그리고 중심각이 72일 때 넓이가 12더라. 자, 중심각이 72일 때 넓이가 10이면 중심각이 x일 때 넓이는 4다.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후항이 3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3배가 되는 관계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x를 3배 했을 때 7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24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현의 길이의 관계에 관한 기초유형 문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1번 한 원에서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즉 똑같은 모양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즉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현은 길이도 똑같다. 반대로 현의 길이가 같은 경우 중심각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의 길이는 오타입니다. 미안해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호와 부채꼴의 넓이와는 다른 점이죠. 정비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중심각이 2배, 3배, 4배가 된다 그래서 현의 길이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너무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왼쪽 그림은 두 현의 중심각이 모두 50도죠. 어쨌든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는 x는 자연스럽게 5가 되고요. 거꾸로 현의 길이가 같은 경우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0도면 여기는 각 x도 20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여러분들 아마 3초 만에 푸실 것 같아요. 해보세요. 자, 금방 하셨죠? 자, 보시게 되면 왼쪽부터 보게 되면 둘 다 중심각이 60도인 현이 되는 거니까 중심각이 똑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도 같아야 합니다. 오른쪽은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을 물어보고 있죠. 중심각이 같으면 현도 같고 현도 같으면 중심각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된다. 막꼭지각만 잘 공부하셨어도 이게 딱 모양이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각이 같이 나온다라는 것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다루는 기본 수준의 문제까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 줄이네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어떻게 된다? 정비례한다. 중심각이 2배, 3배, 4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가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비례하니까 비례식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러한 얘기들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서 x,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알려준 부채꼴은 여기 있는 작은 녀석이 되겠네요. 중심각이 20도일 때 지금 호의 길이가 3c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y를 구해 볼게요. 중심각이 20도일 때 호의 길이가 3cm라면 중심각은 현재 여기가 y고 그때 호의 길이는 10이죠. 중심각이 y도일 때 호의 길이는 12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지금 후항이 4배가 됐기 때문에 전항도 4배가 되게 되면 저기는 y의 각은 80도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똑같은 비례식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우리가 y를 구했으니까 y 80일 때 1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숫자는 간결한 게 좋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중심각이 20도일 때 호의 길이가 3cm라면 중심각이 140도일 때 호의 길이가 x인 거니까 중심각이 140도일 때 호의 길이는 x더라. 자, 그럼 전항이 7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7배가 되게 되면 여기서 x의 값은 21 하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마찬가지로 xy를 구하는 거고요. 완벽하게 주어진 부채꼴이 여기에 있죠. 저 녀석의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먼저 y를 구해 보겠습니다. 중심각이 40도일 때 호의 길이가 4cm라면 중심각이 y도일 때 호의 길이는 8cm다. 즉 중심각이 y도일 때 호의 길이는 8cm다. 이런 첫 번째 비례식이 나오고요. 지금 보게 되면 후항은 2배가 됐기 때문에 저항도 2배가 되는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y는 바로 60 하고 구하셔도 되고,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이렇게 곱한 4y는 이렇게 곱한 240이다. 양변을 4로 나눠서 y는 6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똑같이 간단한 녀석부터 쓸게요. 중심각이 30일 때 호의 길이가 4라면 얘는 이제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중심각이 45일 때 호의 길이는 x가 된다. 이러한 비례식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쟤는 이제 몇 배 관계가 바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대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걸 이용하겠습니다. 내항의 곱을 곱하게 되면 5, 4, 20에 4, 4, 16, 즉 180이 되고요. 이게 외항의 곱인 30x가 되면서 여기서 x는 6 하고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살짝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원 5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9cm라면 원 5의 둘레는 어떻게 되는가? 자, 원 5라는 거는요, 원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중심각이 3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각이 여기 전체일 때요. 무슨 말인지 하시나요? 네, 각 전체가 될 때 중심각이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 때 호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요, 그냥 우리가 반원을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렇게 해서,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반원은 중심각이 몇 도죠? 180도죠. 그래서 이럴 때 그 호의 길이, 이 중심각이 180도일 때 호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이 x를 2배를 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 말한 방법으로 그냥 할게요. 자, 중심각이 45도일 때 호의 길이가 9cm라면 중심각이 360도일 땐 그때 원의 둘레가 나오게 됩니다. 원의 둘레를 편의상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고 미지수를 쓸 때는 뭔지 이름을 줘야 되겠죠. 원의 둘레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이렇게 곱한 건 선생님이 큰 수 안 만들 거예요. 좀 이따 어차피 나눌 거니까요. 이게 45x가 되고요. 그러면 x는 9 곱하기 360 나누기 45니까 곱하기 45분의 1을 하면 되고요. 9일은 9, 95, 45, 5일은 5, 57에 35, 5, 20. 그래서 x는 7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의 둘레가 중심각이 360도일 때와 같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던 반원을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각이 45도일 때 호의 길이가 9cm라면 중심각이 180도일 때는 이 반원의 이쪽 길이가 나오겠죠. 180도일 때 얼마가 나오는가? 우리가 이 길이를 요거 x라고 쓰면 안 되겠다. 그죠? x 위에다 썼으니까 y라고 하고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9 곱하기 180 내항의 곱이 되겠죠? 요게 45y가 되고요. 그럼 y는 이 계산 결과에 45를 나눠야 되니까 9 곱하기 180 곱하기 45분의 1이 됩니다. 9일은 9, 95, 45. 그렇죠? 요렇게 약분하게 되면 5, 35, 5, 6, 30 이렇게 되고요. 요 y의 길이가 36이니까 나머지 하나를 더 더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구한 72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 딱히 더 좋다라고 찝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만 설명할게요. 자, 중심각이 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6cm라면 원의 둘레는 중심각이 얼마일 때와 같다? 원의 둘레는 원 전체니까 원 전체 중심각은 360도겠죠?
그래서 비례식 세웁니다. 자, 중심각이 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6cm라면 360도일 때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게 원의 둘레가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전항이 6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6배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36cm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의 비가 주어질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기. 자, 우리가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럼 호들 사이의 비가, 그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비가 그 호를 이루고 있는 중심각의 비와 같게 됩니다. 정비례하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AB 대 이 BC 대 이 CA가 각각 4대 5대 6이라면 여기 있는 이 중심각들도 4대 5대 차례대로 6을 이룬다는 얘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B로 주어진 건 문자를 줘야지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랬죠. 각각 4K, 5K, 6K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더하게 되면 4K 더하기 5K 더하기 6K는 한 바퀴가 되겠죠. 여기 온전한 한 바퀴에 가게 되는 거니까 360이 되어야 하고요. 이 말은 15K가 360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K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360 곱하기 15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5, 3, 15, 그 다음에 5, 7에 35, 5, 20, 3으로도 한번 약분하게 되면 우리가 3, 2, 6, 3, 4, 12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K의 값은 24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고 하는 건 AOC의 크기고요. AOC는 AOC, 즉 이 각, 이 녀석이 되겠고 이 각은 우리가 아까 얼마였죠? 네, 6K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각 AOC는 K가 24였고 그런 게 6개 있는 거니까 곱하고 나면 144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건 호의 길이의 비가 중심각의 비와 같다. 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하니까. 자,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호 AB의 길이, 자, 여기의 길이가 2대, 그 다음에 BC 3대, CA 4라는 얘기는 중심각도 2대 3대 4라는 얘기가 되겠죠. 각각 문자를 줄까요? 2K, 3K, 4K, 그리고 접근법은 아까와 똑같이 저기는 세 각을 다 더한 게 360도가 된다. 자, 2K 더하기 3K 더하기 4K가 360도다. 그 말은 9K가 360도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K는 40도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물어보는 건 K의 값이 아니라 각 AOB고요. AO, B 따라가 봤더니 어떤 각을 구하는 거죠? 2K를 구하는 거였네요. 따라서 각 AOB는 우리가 세운 식으로는 2K인데 K가 찾아봤더니 40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80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 유형. 오른쪽 그림의 반원 5에서 AC의 길이가, 이 AC의 이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다. 그 말은 길이의 비가 3대 1이라는 얘기죠. 호의 길이의 비가.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각각 3대 1이 되겠습니다. 각각 3K, K라고 잡아두게 되면 요걸 다 더한 게 몇 K가 되죠? 4K가 되고 그게 이 평각 180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K는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45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BOC의 크기죠. 자, BOC 이 각의 크기고 K 자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냥 K의 값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풀었던 유형이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건데 반원이라는 특징이 있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현법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오른쪽에서는 3배다 라고 한글로 표현했는데 식으로 나타난 거죠. BC가 AC의 4배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여기 있는 방금 칠한 이 길이의 4배다.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4다. 근데 호의 길이의 비는 중심각의 크기의 비와 똑같기 때문에 이 중심각 대 이 중심각도 1대 4다. 각각 K, 4K. 그런데 저 K와 4K를 더하면 이 평각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세우는 식은 K 더하기 4K는 평각 180도다. 그 말은 5K가 180도고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K는 36이다.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각 AOC의 크기고 AOC K 하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 자체가 그냥 방금 전에 구한 3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의 복합적인 성질을 이용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즉, 우리가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앞서 공부했던 단원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합성 유형에 조금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짚어볼게요. 어떤 게 많이 사용되는지. 이등변 삼각형의 양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양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길이가 같다면 밑각은 이 밑변의 양 끝각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이거 조금 더 제대로 쓸게요. 미안합니다. 밑변의 양 끝각이라고 쓰겠습니다. 밑변의 양 끝각.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까요? 두 평행선, 평행선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되죠. 네,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제일 많이 사용하죠. 자, 3번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바로 나와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외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을 연장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이웃하는 변과 이루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잖아요. 이 외곽은 얘랑 이웃하는 내각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고요. 이웃하지 않는 건 얘하고 얘가 되겠죠.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이 외곽의 크기가 A 더하기 B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아하, 평행기호, 어디선가 동의각과 엇각을 이용해야 되나 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일단 이 원이기 때문에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밑변의 양 끝각인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의 합은 120도랑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60도인데 그 두 개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해야 될 힌트는 뭐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평행하다는 거죠. 그럼 두 평행선을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엇각으로 같습니다.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필요한 걸 다 구해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이 갈색 부채꼴 보이시나요? 이 갈색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선분 호 AC는 중심각을 알고 있고 호를 모릅니다. X라고 두고 나서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중심각이 30일 때 호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중심각이 12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12가 되더라.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렇게 4배가 돼서 간 관계이기 때문에 X도 4배 했을 때 12가 되는 거죠. 무엇을 4배하면 12가 되나요? 우리가 구하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 공부하는데 어떻게 한번 들었다고 술술술 되나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지 몰라도요, 그 다음 학습하는 태도에 달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 설명 듣고 그냥 필기나 하자 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만, 똑같은 문제지만 앞에서 풀어봤던 거니까 다시 한번 틀어보고 그걸 보고 이걸 내가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심지어 듣지도 않는 친구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필요한 건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구하라고 하는 건 CD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일단 X라고 두고요. 필요한 걸 쭉 써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여기가 40도입니다. 여러분들 40도면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평행선을 관통한 이 선에 대해서 이 녀석의 엇각이 여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40도가 되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로 서로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칠하고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의 양 끝의 각이 같아야 되니까 왼쪽이 40도면 여기도 40도가 되고요. 남아있는 이 각은 저 녀석들과 더했을 때 180도가 되는 100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다 구했습니다. 왼쪽의 작은 부채꼴에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40도일 때 호의 길이가, 조금 글씨가 잘렸네요. 네, 2cm다. 그럴 때 100도일 땐 몇 cm인가? 라고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40도일 때 호의 길이가 2cm라면
100도일 때는 Xcm가 되더라 라는 비례식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배수관계가 바로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내향과 의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200은 40X가 되면서 X는 5하고 정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부분은 호 H의 길이 여기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같다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 어떠한 정보도 없고 그냥 여기가 4cm라는 거 하나만 딸랑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의 각을 우리가 중심각을 일단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중심각이 A일 때 호의 길이가 4가 된다는 식을 형태를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여기도 똑같이 A가 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이제. 자, 이 삼각형에서요, 이 변의 연장선과 이웃하는 이 변 사이의 이 각, 이게 요 녹색 삼각형의 요 각에 대한 외곽이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과 같아야 됩니다. 내각의 합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은 얘하고 얘가 되고 그걸 더한 게 2A가 되면서 여기가 2A라고 정해집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게 다시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반지름의 길이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다시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변의 양끝 각이 같아야 되죠. 즉 이 오른쪽 각이 2A라면 여기는 이 왼쪽 각도 2A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자,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의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각도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갈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 빨간색과 녹색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 갈색 삼각형의 이 각에 대한 외곽이 이 중심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과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죠. 저 녀석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각은 3A가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A가 뭔지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 이 부채꼴 보이시나요? 이 부채꼴은 지금 중심각이 얼마였어요? A였죠? 중심각이 A일 때 호의 길이가 4라고 한다. 그러면 중심각이 3A일 때 호의 길이는 X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전항이 3배가 됐기 때문에 후항도 3배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A의 각의 크기를 모르더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호의 길이는 12cm 하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옆에 오른쪽 문제 차근차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도 오른쪽 문제는 각도를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접근 방법은 똑같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15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도? 그렇죠. 15도. 자, 그래서 이 갈색 삼각형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있는 이 녹색 각은 이 녀석에 대한 여기의 외곽이니까 다른 두 내각 15와 15와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0cm가 되고요.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녹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의 양쪽 끝 각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저절로 30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됐나요?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마지막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자, 이 빨간색 삼각형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빨간색 삼각형의 이 각은 이 내각에 대한 외곽이죠. 이렇게 연장선과 이웃하는 변 사이에 이제 각을 잰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한 외곽은 다른 두 내각,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 얘랑 안 붙어 있는 내각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이 녀석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5도가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각 AOC가 바로 그 각 45도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호 AC는 호 BD의 몇 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배? 그 K배다 라는 얘기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호 AC의 중심각은 45도고요. BD의 중심각은 15도잖아요. 몇 배예요? 3배가 되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 K는 3이 되겠네요. 몇 배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K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K는 3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풀게 되면 아마 풀기 힘들지만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말 그대로 풀어본 경험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보조선을 그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필요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원의 무엇의 길이가 항상 똑같죠?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애초에 원의 정의 자체가 일정한 점으로부터, 평면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고, 그때의 그 일정한 거리가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공부했죠. 2번, 삼각형의 한 외곽은, 지겨워 그러면서 딱 써야 돼요.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지겹죠. 두 평행선의 동위각과 엇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1학년 2학기 할 때, 1학년 2학기는 사실 2, 3학년 때 응용되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단원에서 핵심 내용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꼭 하자라고 공부를 했죠. 이미 다 나왔네요. 그쵸? 외곽의 성질이라든지 평행선, 그쵸? 여기 안 나온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중요한 애들이 몇 개가 더 남아있기는 하죠. 자, 다시 본 문제로 돌아와서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옆에 한글로 써진 주요 힌트는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걸 먼저 그림에서 나타내 보게 되면 이 빨간색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보조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렇게 그어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요렇게 같고요. 지금 평행선이 요렇게 지나가고 그 평행선을 이 선이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동위각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30도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빨간색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 각도 30도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저절로 120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빨간색이 부채꼴이 됐고, 우리는 그 빨간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궁금한 건데, 알려준 부채꼴은 여기 있는 핑크색 부채꼴을 알려준 거죠. 자, 어쨌든 그럼 식을 세워볼까요? 중심각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가 5cm라면 중심각이 120도일 때 호의 길이는 x가 된다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중심각이 4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4배를 하게 되면 x는 20 하고 우리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절대 잘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안된다고 그냥 선생님 풀이 듣고 필기하면서 그냥 숙제 끝냈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문제고 구조도 똑같고 숫자만 다르니까요, 안되면 다시 리와인드해서 감아서 듣고, 두 번째 문제 오른쪽 셀프 체크, 이 제목이 셀프 체크잖아. 스스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잔소리 그만하고 계속 잔소리 하게 되네. 자, 보조선 그어봅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은요, 자, 이 반지름 길이 똑같고요. 자, 얘랑 평행하는데 그 평행선은 이렇게 관통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동위각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45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빨간색 삼각형을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에 의해서 45도가 되고, 남은 여기는 90도가 되겠네요. 직각.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호의 길이, AD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빨간색 부채꼴과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부채꼴 두 개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각이 45도일 때 호의 길이가 10cm라면 중심각이 90도일 때 호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자, 전항이 2배가 됐으니까 후항도 2배를 해주게 되면 x는 아주 간단하게 20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넓이 말고 중심각이랑 정비례하는 거 또 있었는데 대답하실 수 있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있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넓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뭐 샬라샬라 다 나왔고요. 다 나와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문제는 기초로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아주 쉬운 문제네요. 자, 정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중심각이 40도일 때 넓이가 10이더라. 그러면 중심각이 100일 때 넓이는 얼마니?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내향과 외향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 1000은
40x 둘 다 공떼고 양변을 4로 나누면 넓이 x는 25 하고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문제에서 써진 게 지금 넓이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림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AOB는 주황색이 되겠네요. 이 녀석의 넓이가 24고요. COD, 네,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여기 넓이가 6이랍니다. 자, 그럼 넓이의 B는 중심각의 B랑 똑같죠? 그래서 넓이가 6대 24라면 중심각이 얘대 얘다 라고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B 6대 24는 중심각의 B와 같기 때문에 6일 때 먼저 쓰고 24일 때 썼으니까 중심각도 6인 게 먼저 와야 돼요. 넓이가 6일 때 중심각이 x-30이죠. x-30 때 중심각 2x.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웠던 것처럼 넓이가 6일 때 중심각이 x-30이더라. 그러면 넓이가 24일 때 중심각은 2x다 라는 비례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도 되고, 어떤 비례식을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본인한테 잘 와닿는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일단 1번을 그냥 풀게요. 자, 얘는 배수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할 건데, 이 내항의 곱을 구할 때 이 녀석이 식이기 때문에 항상 식을 다룰 때는 괄호를 치고 곱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맙시다. 이렇게 곱한 건 12x가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24x 마이너스 722 12x가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24x랑 만나서 12x만 나가고 얘만 넘어가게 되면 720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각 x는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의 관계에 대한 대표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리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죠. 잊지 맙시다. 자, 다음 내용.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와는 다르게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중심각이 2배, 3배, 4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 3배, 4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례식도 쓸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봅시다. 문제에서 보게 되면 지금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똑같아요. 얘를 하나로 합쳐보지 마시고요. 그럼 이 녀석이 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만큼이 35도여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랑 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35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x는 35가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70도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지금 AB 여기의 길이와 그 다음에 BC 여기의 길이와 ED 여기의 길이, 현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중심각이 모두 다 똑같아야 돼요. 즉 여기도 A라고 하면 여기도 A, 여기도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쪽 부분을 읽고 나서 해석할 수 있는 건 A가 두 개 모여있는 EA가 100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A 하나는 구해봤더니 5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을 구하는 E, O, D는 A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답이 5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누누이 앞서 문제 풀어서 강조했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1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도 서로 정비례합니다. 호의 길이가 2배, 3배, 4배가 되면 그때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2번, 현의 길이나 활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현의 길이나 활꼴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딱 그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원 5에서 각 OCD가 각 OAB의 2배랍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그 2배인 2A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딱 그 말이죠.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현의 길이도 2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틀린 말이었습니다.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AB, 호 AB의 2배가 호 CD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정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건 맞죠. 호는 정비례하니까요. 이제는 호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각 OAB. 자, 각 OAB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각. 자, 이 각은 OCD, OCD 요각이 되겠네요. 요각의 2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들은요, 다 1인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옆에 건 선생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요거 하나를 구하려면 일단 얘 더하기 얘가 180에서 a를 뺀 거고요. 그것을 두 개로 똑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80에서 a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애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애는 180에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큰 각 2a를 뺀 다음에 2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볼까요? 이게 지금 각 OAB인데요. 여기에다가 각 OAB가 요거죠. 그죠? 각 OAB가 여기입니다. 요걸 그대로 식으로 옮겨 볼게요. 2분의 180-a는 이 그대로 오고, 각 OCD가 얘거든요. 2분의 2 곱하기 180-2a와 같은가? 자, 같나요, 여러분들? 이게 두 개가 같은 식이 되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배 한번, 아니, 분배하지 말고 그냥 약분을 해버릴까요?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여전히 분모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변에 우리가 2를 곱하게 되면 얘가 없어지고 180-a가 되고, 여기는 이제 2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360-4a가 됩니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얘네로 넘어가게 되면 3a가 되고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18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60이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a가 60도일 때만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a가 60도일 때만요. 그렇죠? 만약에 a가 다른 각도가 되면 참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은 a가 60도일 때는 참이고 그렇지 않을 땐 참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문장이 되면서, 우리가 수학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면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형을 주었는데, 도형에서 등을 쓴다는 얘기는 넓이 관계를 다루는 거죠. 자, 삼각형 OCD, 갈색으로 이건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우고, 삼각형 OCD, 자, 요 녀석이 되겠네요. 자, 요 녀석의 넓이가 삼각형 OAB, 자, 요 녀석의 넓이의 2배다. 그럴까요? 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아까서 공부했던 뭐가 되는 거죠? 네, 활골의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얘를 보게 되면 활골은 아니에요. 활골은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핑크색 부분이 활골이잖아요. 호와 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그런데 지금 이 활골은 중심각이랑 정비를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즉 얘가 얘의 2배가 안 됩니다. 2배가 안 돼요. 그런데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녹색 부채꼴이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부채꼴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2배 관계에 원래 있던 애인데 2배 관계가 안 되는 애를 뺐을 때 남아있는 애들이 2배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죠. 부채꼴 OCD, 이 부채꼴 OCD, 이 녹색 부채꼴의 넓이가 그 다음에 OAB의 넓이의 2배다. 당연하죠. 중심각이 2배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넓이도 2배가 돼서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강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애들은 정비례하고 어떤 거는 정비례 안 하는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3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선생님 왼쪽에서 왜 틀렸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으면은요, 확실하게 옳은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말은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에 3이 오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각 AOB의 3배가, AOB면 여기가 되는데 얘를 A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3배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중심각이랑 정비례하는 호와 부채꼴의 넓이 관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CD가, 여기 있는 이 CD가 호 AB, 이 호 AB의 3배다. 맞죠? 중심각이 3배니까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부채꼴의 넓이죠. 자, 여기다 양변에 3을 곱해볼게요. 여기 3분의 1이 있으니까 5번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부채꼴 OCD 색칠해 보게 되면 여기가 되겠네요. 이 부채꼴, 녹색 부채꼴의 넓이가 부채꼴 OAB, 이 부채꼴의 넓이의 몇 배다? 3배다. 3배 맞죠? 중심각이 3배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3배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게 1번과 5번이 됩니다. 2번은요. 2번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따지기가 어려운 거죠. 확실하게 틀린 거면 무조건 틀린 거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주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건 우리가 이럴 때는 안 되기 때문에 틀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그 문장이 틀리는 증거인, 발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 그렇게 논리관계를 정확하게 참거짓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학년이에요.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고 착실하게 공부하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학년에서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거짓을 고르는데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단원을 공부를 했다면 완벽하게 옳은 걸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요. 자, 그리고 3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아주 대표적으로 틀린 말이죠. 현의 길이가 3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현은 중심각이랑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는 100% 틀린 말이고요. 자, 이 4번도 마찬가지로 100% 틀린 말입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되는 거지 활꼴을 제외한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가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활꼴이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정비례하는 애에서 정비례하지 않는 애를 빼면 남은 애들도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2번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